지금부터 공감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바리톤 심형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음악회는 서울과 정선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공감 음악회입니다. 각종 재해와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김현주 의사 선생님께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시는 다큐 콘서트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아파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향한 공장 의사의 노래. 오늘 소프라노 김현주 선생님과 피아니스트 엄영신 선생님,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허지윤 선생님, 그리고 저 바리톤 심형진, 이렇게 출연자들이 음악 연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 출연으로 아까 제가 리허설 때 리허설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프로 합창단 못지않게 정말 따뜻한 울림을 뿜어주시는 218 합창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맞나요? 218 합창단. 지휘의 김삼봉 선생님, 그리고 반주 조혜란 선생님, 그리고 218 합창단 다른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합창과 독창과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 다채롭게 연주를 프로그램을 꾸며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감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피아노 엄영신 선생님, 그리고 소프라노 김현주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진달래꽃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이 모여서 같이 노래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불러드린 노래는 우리가 살다 보면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곡은 가사는 비극인데 선율은 희극입니다. 작곡자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희극과 비극 사이에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곡으로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의미에서 골랐고요. 다음 곡은 이제 그 김순남님 같은 작곡가입니다. 김순남님의 철공소라는 노래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사실 한국 예술 가곡 중에 노동을 노래한 노래는 이 노래가 처음입니다. 제가 음악회를 기획할 때 우리 일에 대한 노래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 곡 딱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우리가 일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였고요. 바리톤 심형진님의 저희 스승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곡이 상당히 난해하셨죠. 공장의사 김현주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 곡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에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런 한국 예술 가곡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곡을 연주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현대곡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박수가 없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일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해고에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어서 9년째 싸우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에 오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날 구미 공장에 화재가 난 뒤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청산을 발표한 뒤부터 1년째 공장을 지키며 평택 공장으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맞서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GA에서 오셨습니다.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네,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일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지 않도록 고군분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이어서 공장의사의 일기라는 그 제목의 다큐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이고요. 이름은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제도는 1990년대 후반에 생겼습니다. 원진 레이온이라는 공장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걸렸고, 그리고 15살 난 소년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 전문의 제도가 생겼고, 저는 2기로 수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문의가 되고 처음에 했던 일은 공장을 다니면서 작업 현장을 이제 순회 점검하고 노동자들 건강 상담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공장에 갔더니 어떤 젊은 청년 노동자가 손목이 아프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주치의한테 이제 잘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니까 이 병이 왜 생겼냐 물어봤더니 주치의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 경우는 그 사람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면서 2,000번 정도 하루에 손목을 꺾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대에 무리가 가서 손상이 있었던 것이죠. 치료를 받아도 작업을 계속 하니까 낫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측에 이 청년은 다른 작업으로, 손목에 부담이 없는 작업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고, 이 작업은 위험하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작업장에는 반복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손, 허리, 어깨 이런 데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것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골격계 질병이 가장 흔한 질병이라면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는 뇌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관상동맥 질환,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하죠. 이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나 이제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들을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질병들은 이제 한국인이 많이 사망하는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근무상의 부담, 야간 근무나 장시간 노동을 부담을 줄여주는 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직업병입니다. 과로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뇌심혈관 질환도 있지만 우울증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엄청나게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자살하는 사례들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나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게 더 좋으냐,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좀 과로에 대해서는 좀 무심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과로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건강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면 정말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의 과로 사실을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는 당신이 과로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16년에는 이제 메탄올 중독으로 청년 노동자들이 7명이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불법 파견 노동자였던 이들에게 메탄올이 무엇인지 얼마나 유해한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부도 원청도 사업주도 없었던 셈입니다. 이제 사고 직전에 메탄올 분사량이 증가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졸리고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당시에 사업주를 만나보니까 나는 이 물질이 이렇게 유해한 건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세금 잘 내고 월급 잘 주면 좋은 사장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은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에서 발생을 했고 노동자들은 피해자들은 모두 불법 생산직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법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제 그 3차 하청을 금지하고 생산직 파견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언론을 보니까 베트남의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수십 명이 실명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망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97년 19살의 삼성 반도체 온양 공장에 입사해 6년 동안 일했던 고 이윤정 씨. 2년 전부터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해 왔습니다. 이윤정 씨는 반도체 칩을 고온에서 테스트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 업무 과정 중에 그 칩이 탔을 때 이제 검은 먼지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버스를 타고 다 같이 상병을 합니다. 다 같이 상병을 해서 한 5년 정도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제 퇴직을 하고 결혼 후 그 수년 후에 발병을 해서 나타나는데요. 아직까지 과학의 한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입증될 때까지 기다려서 보상을 하거나 또는 이제 노출에 대해서 예방 정책을 기다렸다 펴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중에 한 4천 명 정도는 직업성 암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은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난 시기에 경제 개발에 치중하면서 사업주들이 작업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같은 회사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제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집단으로 이제 암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하기도 했었죠. 각종 암과 백혈병에 걸린 동료 29명을 찾아냈다. 그중 14명은 숨졌다고 한다.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에 대해서 사업주가 의무가 없어요. 근로자 건강 진단을 빼놓고 직업병에 관련된 모든 제도들이 평가만 하면 오케이. 그다음에 관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하지만 내가 작업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길 수 있는 건강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발생할 일들이고 이런 비극이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작업 환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김현주 선생님 젊었을 때 시간이 진행되면서 현재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이 다큐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이분은 한결같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당진 철강 회사에서 문광로 사고로 20대 청년이 1600도의 쇳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사건을 시인 제페토가 시를 쓰고 그리고 하림이라는 가수가 작곡을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김현주 선생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영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옷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멈추지 좋은 조각가루로 살았을 적을 차르그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싣고는 네, 다큐에서도 이제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23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 밥을 만들어 주시다가 폐암에 걸려서 이제 올해 8월에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학교 급식 노동자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도 이제 아프지 말고 계속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선생님이 그 샘물 쓰지 마라 부르시다가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호흡이 네. 이번에는 바이올리스트 허지윤 선생님께서 오펜바흐의 곡 자클린의 눈물을 연주해 주실 겁니다.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지윤 선생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연주 시작하시기 전에 바이올린 음을 피아노에 이렇게 맞추잖아요. 튜닝을 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선생님이 이제 튜닝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사회도 이와 같다. 아무리 고가의 악기, 아무리 잘나도 상대방과 맞추지 않으면,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앙상블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또 음악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는 내 영혼 바람대요. 그 각종 추모제에서 추모곡으로 많이 불리우는 곡인데요. 근데 가사를 보면은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의 시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바람대요. 김현주 선생님 음성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리스트가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위로라는 곡을 바이올리니스트 허지윤 선생님과 피아니스트 엄영수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이 곡을 연주했던 걸 이제 보시고 공장 의사 김현주 선생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연주해달라고. 그리고 공감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위로라는 곡을 직접 선곡하셔가지고 연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새댁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짝꿍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외조 잘하실 거죠? 계속해서 음악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음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무대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소프라노 김현주, 바이올리스트 허지윤, 피아니스트 엄영신 세 분의 연주자가 모두 함께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조마하셨죠? 저 사람 언제 틀릴까? 제가 첫 음악회를 했는데 친구들이 전날밤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틀릴까 걱정을 해서 좀 연습 좀 더 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제가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발전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투쟁하다가 해고가 되어서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남성화님이 계신데 제가 김용균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이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의 49제다. 그분이 누구냐면 택시 노동자인데 고 박영환님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완전 월급제 사측의 이제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시정을 촉구하면서 불신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49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진 못했지만 그분들 생각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 음악회는 218 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기념 촬영하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순서는 이제 오늘 음악회를 후원해주신 218 재단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218 재단 잠깐 일어나주시고 불 좀 켜주세요. 네. 그래서 모두 218 재단이 앞으로도 이제 아픔을 딛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는 심영진 사회자 심영진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출연 순서입니다. 218 합창단 저희인데요.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 참사를 기억하며 생명, 존중, 사랑, 평화의 메시지를 노래로 전달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마중물이 될 218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못 잊어 내일은 오늘보다 두 곡을 우리나라 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김삼봉 선생님, 연주 조혜란 선생님, 그리고 노래의 218 합창단.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2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음악회를 위해서 만든 합창단인데 지역에 귀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들한테 받은 성원들, 대구 시민한테 받은 성원들을 이제는 감사의 노래로 전해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곡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들이 12월 8일 날 참사 20주년 추모음악회를 하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 주제가 아련한 그리움입니다. 못 잊어라는 가사는 시인 김소월님의 시인데요. 죽어도 못 잊겠다는 가사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정서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얼굴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전까지 이런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을 다 가슴에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칸타타를 저희들 창작을 해서 5곡 합창곡을 연주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가사를 MBC의 신재선 작가가 가사를 써주시고
지역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이 곡을 써주셨습니다. 오늘 세계 초연입니다. 일하시는 거죠. 그런 대로 세월만 가라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건데 박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 황순호 국장님께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현장에 미리 바쁘셔갖고 못 나오셨습니다. 저도 지금 천장을 지금 수술을 해서 발음이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로 영남대학교 입학 예정자의 딸을 잃은 엄마이자 20년 동안 안전한 세상 만들기를 미래온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황명혜입니다. 제가 소개가 좀 길었죠. 김현수 선생님처럼 제가 계속 이런 자리에 오면 울먹거려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서도 제가 오늘도 조금 이제 생명 안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간략하게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20년 전에 이런 꽃님이 엄마라고 불리우는 게 더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꽃님이를 잃고 유가족으로 산다는 20년은 참 고통스럽고 사회적인 어두운 것을 참 많이 알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유족들은 매일 생겨나고 그 사고나 참사를 막기에는 우리 유가족의 힘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과 함께 뭉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시민회, 피해자 권리 네트워크, 재난참사 예방 생명안전 지킴이,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등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회는 생명안전보장장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친 상실과 공허를 메꿀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을 사고 예방하는 길뿐인데 허나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우리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그냥 마련해 놓는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는 우리 유가족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노래하는 이유도 음악단 봄날도 1.18 합창단의 역할도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세상 만들기에 신념을 두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노래 함께 가자 투댕 속에 뭉쳐보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으로 역할을 해나간다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는 생명이 지켜지고 존중받는 그날까지 노래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미니 다큐를 두 번째 미니 다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중대재해, 중대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 발의될 당시 기업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가 상임위 논의 막판에 삭제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2020년 12월 초죠. 김용균 어머니가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근데 얼마나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막을 수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식하자고 그랬을 때 유독 그 다시전에서 논의하게 되고 우리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김미숙 씨를 처음 본 것은 2018년 겨울 태안에서였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김용균 씨가 이제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며칠 뒤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민대책이 첫 모임이 있었는데 태안 장례식장에서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일터의사회에 이제 대표로 가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아들 때문에 너무 충격이 커갖고 힘들었는데 용균이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한 해에 2,400명이나 죽는다 그 말 듣고 너무 더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나. 유족이 요구했던 법안 중에 하나가 당시 국회에서 이제 발의됐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였어요. 그 내용은 이제 원청의 사업주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이제 의무를 이제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 해에 이제 연초에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산재예방보상분과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주무부처에서 개정안을 만들었고 당연히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아니 이 법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요구사항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이제 집권당의 당정 합의에 의해서 그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조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4개월 정도 집중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특조위에 이제 권고안이 2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제정하라는 요구는 원청 사업주가 그 인력도 설계하고 안전과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벌은 말단 관리자가 받는 것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경영 책임자가 책임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권고를 하게 된 거죠. 김용균 특조위 활동이 끝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용균 재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이행점검 활동에 특조위원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1년간 이행점검 활동을 했는데요. 마치고 나서 저는 많이 이제 지치고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산재 유족들이 엄동설안의 단식 농성을 중대재해처벌법 그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한 전문가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난 정말 자신이 없다. 일단 사람들을 모으고 성명서를 쓰고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언니 그럼 내가 같이 할게 해서 그래 그러면 너는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나는 성명서를 써보마 하고 이제 그날 끙끙 일요일 하루 종일 이제 성명서를 썼어요. 거의 이틀 만에 이제 2,00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들이 서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이 법이 국민 10만 명이 발의를 해서 이제 발의를 했고 그리고 각 당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출이 됐는데 여전히 국회에서는 논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논의를 제대로 해서 법을 통과시켜라 라는 것이 이제 요구였던 거죠. 이 법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토론 끝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국회 보좌관이 하는 말이 이제 이 법이 그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기고문을 써서 언론에 내고 국회 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했었던 법이에요. 이제 원래 원안에는 없었는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 의무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하자. 다시 시행령으로 넘어간 거예요. 2라운드가 예고되어 있는 거죠. 시행령을 이제 만드는데 또 이제 그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제 법 제정할 때만큼 많이 토론을 해서 의견서를 써서 냈어요. 그 과정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이라는 기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제대로 되려면 누군가는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여기서 발을 빼기가 어렵겠다. 이 법이 잘 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겠다 해서 중대재해전문가넷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법이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전문가넷에서는 이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고 이제 기소 사건들을 분석을 해서 이 법이 이제 실제로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그 규명하고 이제 사회에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1년 동안 했었던 거죠. 근데 2023년이 돼서 이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경영 책임자, 원청 경영 책임자는 유죄이다. 그러나 이제 법 처벌은 이제 집행유예이고 1호 판결이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경영 책임자의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2호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무수한 산재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사례였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는 이제 건너간 게 아니냐, 지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노동 관련된 현안들이 있고 우리가 이 법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으로 저는 좀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이제 모두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법을 잊는다면 이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지금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게 또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법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법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정할 때 이제 그 5인 미만 사업장을 떼고 갔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노동부장은 아니지만
그 화재, 터널 화재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많은 그 이후에 광주 학동 건물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물론 법 하나 제정됐다고 그동안 켜켜이 쌓인 생명안전에 대한 적폐와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야 없겠지만 해도 너무한 정권과 체계, 경영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을 14년간 기나긴 투쟁으로 만들었으므로 저들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투쟁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저들이 집요하게 대응하듯이 우리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싸워야 합니다.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죽지 않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와 중대재해 전문가 넷이 함께 선두에서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나갈 결의와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다가 죽지 않고 아파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감이 없는 사회는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회 그리고 일하다가 죽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덕호홀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울림들이 각각 세상으로 흘러 넘쳐서 대한민국이 그런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 그리고 민들레처럼 두 곡을 연달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는 소녀시대의 노래예요. 소녀시대의 노래를 우리 전다빈 젊은 청년 편곡자가 편곡을 해서 굉장히 클래식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꽃다지 노래인데요. 역시 전다빈 편곡으로 두 곡을 연달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선생님 마지막 무대 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숨결에 이 순간 따스하게 함께하는 모든 나의 딸을 전할래. 사랑의 노래를 비비대로 그려왔던 헤매이는 길 이 세상 속에서
프로그램에 있는 것처럼 다 함께 부르는 노래 두 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우리 그 나눠드린 악보 또 못 받으신 분은 위에 가사가 나오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르는 곡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고 김용균 5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그 노래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 챌린지는 한 50초 분량인데 일단 우리는 전곡을 부르고 이제 앞에 세 소절은 이제 우리 심영진 선생님 부르시고 나머지 이제 그 챌린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두 분 다 같이 이제 부르는 그렇게 해서 첫 곡을 지을 예정입니다. 첫 곡은 먼저 김용균 재단 산재 유족 그 네트워크 다시는에서 챌린지 하는 걸 한번 보시고 그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기계가 아니다 우린 인간이다 이 당연한 말들을 외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도 산재 없는 일터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 우리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공감 음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